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5주차 3차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자 4장 원가 배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책의 순서는 원가 배분의 기본적 개념이 있고 2절에 부문 공통 원가의 배분이 있고 3절에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4조의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 그 다음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원가 회계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바꿉니다. 1장을 먼저 하고, 4장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원가의 배분하고, 원가 배분의 기본적 개념의 목적, 요 정도까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문 공통 원가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은 제조 간접 원가 배분하고 개별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하고 원가 배분의 개념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보통은 그 원가 해결 처음 할 때는 그런 순서로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만 바꿀게요. 원가 배분이 뭐다는가 하고 제조 간접 원가 하고 부문 공통 원가 배분하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제가 그 뒤로 넘겨서 개별 원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책의 순서하고 다르다고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이 원가 회계를 배우시고 나면 나중에 두 번째 볼 때는 책의 순서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원가 배분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살짝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가를 모으는 대상이 제품이라고 봤을 때 조스바와 돼지바를 했었습니다. 자, 상어, 조스바의 직접 재료 원가, 돼지바의 직접 재료 원가, 어부, 직접 재료 원가죠, 그죠? 직접 재료. 자, 조스바의 직접 노무 원가, 백정, 돼지바의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우유, 작대기, 간접 노무 원가. 공장 감독자, 간접 재료 원가였죠. 재료 원가. 공장 감독자, 간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전력비, 수도료, 복리후생비 등등등등 제조 경비에서 우리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도 넣었죠. 그래서 보세요. 조스바의 원가를 만약에 조스바 상어가 100원, 돼지가 100원, 어부가 50원, 백정이 만약에 30원이라면 여기에서 조스바의 원가는 150원이 현재 직접비가 집계되어 있고 돼지바는 130원이 집계되어 있으니까 이 제조 간접비를 나누어서 배부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조스바의 제품 원가도 나오고 돼지바의 제품 원가도 나오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한데 모아서 나누어 준다 했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한번 읽어봅니다. 복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 간접비를 나누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나누어 준다. 배부해 주면 제품 원가도 계산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복습을 했었죠. 복습도 하고 한 세 번째 봅니다. 그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직접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비는 다 제조 간접 원가다 했고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기본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쳐서 우리가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품을 모으는 단위가 우리가 원가를 모으는 단위가 제품도 될 수 있고요. 부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될 수 있다. 공장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프로젝트 JCT 제품, 부문, 공장, 프로젝트 등등등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부문으로 모을 때는 또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세무회계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과가 있고 뷰티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문에서 이 세무회계과, 경영과 부문에서 각각 모으는 것은 부문 개별비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은 부문 개별비인데 전체 학교에서 만약에 전력비가 발생했다면 이 전력비는 부문 공통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문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개별비 공통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그런데 자 부문 각각에서 발생한 것 개별비 이게 우리 부문 직접비라 하고 부문 공통비란 여러 개의 부문에 공통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부문 공통비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를 모으는 대상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 요거 다시 설명합니다. 도서관이나 부문으로 모은다면 세무회계과, 경영과, 자 뷰티과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했다면 부문 개별비가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학교 전체의 전력비라든가 혹은 뭐 주차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다면 여러 개의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부문 공통비라 하고 이걸 부문 개별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쓰던 용어들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원가의 직계와 배분입니다. 자, 여기서 원가의 직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원가 대상이란 말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원가가 측정되어지는 대상이 제품도 될 수 있고 부문도 될 수 있고 활동도 될 수 있고 프로젝트도 될 수 있죠. 등으로 원가를 모을 수 있는 직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원가 대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부문으로 모으든 활동으로 모으든 프로젝트로 모으든 어쨌든 원가의 최종 집계 대상은 제품이 됩니다. 최종 원가를 계산한 대상은 자, 그 다음 원가의 집계가 뭐냐? 집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가를 제공품 계정에 우리가 기초제공품과 기말제공품이 만약에 없다면 제품 계정으로 그대로 가지만 중간에 완성되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모았었죠.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원가를 집계하게 되는데 제조원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집계되는 과정을 우리가 원가의 집계다 해서 원가의 집계는 뭐다? 원가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를 배분한다는 얘기와 배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 구분 없이 쓰셔도 무방합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즉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분 기준을 설정하여서 공통원가를 각 원가 직접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의 배분이라 합니다. 우리가 조스바와 대지바를 제조간접비 모아서 나누어 줄 때 배부라는 말을 썼죠. 근데 공통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배분이라 하고 원가의 배분은 집계한 원가를
자, 집계한 원가를 최종적으로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원가에 배부다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부과하는 과정을 원가에 배부다 한다. 그래서 구분 없이 사용하세요. 원가에 배분, 원가에 배부. 요거 제가 조금 전에 말 공통원가를 각 원가 직접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배분이다 하는데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개념 크게 어려운 개념 없죠. 원가의 대상, 원가를 모으는 대상, 원가의 집계는 원가를 모으는 것, 원가 배분이나 배분은 공통원가나 제조간접자, 공통원가를 원가 직접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 배분, 제조간접비 같은 것들을 제품에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가의 배분이다 합니다. 그 정도 구분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원가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같은 것들은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원가 대상에 자, 제품이나 부문이나 활동이나 프로젝트별로 직접적으로 원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를 추적해서 집계를 하시면 됩니다. 원가 대상에. 그러나 간접원가, 간접노무원가, 감가상각비, 동열비, 수도, 강렬비, 수선 유지비와 같은 이런 것들은 원가를 어디다가 자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부문으로 간다든가 하면 이걸 공통 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제조 간접 원가라는 간접비 원가통에다가 모아서 어떻게 해준다? 원가를 배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디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밑에 것까지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요 제품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 완벽하게 제품을 이해하고 나시면 우리가 부문도 해보고 활동도 해볼 겁니다. 자, 제품이 직접 추적이 가능하면 제품이 직접 추적에 넣습니다. 그죠? 추적이 불가능한 제조 간접원가 납득한다. 제조 간접원가단 통에다 다 집계해서 원가를 제품별로 배부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원가 배분의 목적입니다. 원가 배분의 목적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원가 배분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그죠? 예,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배분의 목적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입니다.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원가 배분의 목적은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가 회계의 목적과 어떠하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의 목적이 첫 번째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목적으로 즉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를 위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이게 재무상태표 작성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이게 뭐다? 손익계산서 작성이죠. 작성해서 공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평가는 한마디로 어떻게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다 했습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기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가 배분의 목적이다.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개는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 결정이나 신제품을 개발할까 생산할까 이런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가 부문 책임자나 종업원들이 동기부여와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경영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원가의 효율적인 계획이나 통제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원가를 알아야지만이 이 계약을 얼마에 할 것인가.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원가가 100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80원에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 손해보죠. 그죠? 손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가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원가가 100원에 들어간다. 100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120원에 판매한다. 즉, 원가를 정당화합니다. 입찰 가격 결정 등에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관리에게의 목적이라고 보시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목적,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동기부여나 성과평가, 원가관리, 원가통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를 정당화한다. 계약 금액, 즉 입찰 가격을 결정하기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을 해야 되며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배분이 중요합니다. 자, 원가 배분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은 원가 배분 기준을 정할 때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즉, 이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입니다. 원가 배분 기준. 자, 그 다음에 수혜 기준입니다. 수혜 기준은 자기가 받는 수혜를 원가 집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원가 집합을 원가 대상에 배분합니다. 자,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서 삼성해서 광고를 했다고 봅시다. 삼성 광고비가 만약에 1000억이 발생했는데 삼성은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만약에 전자도 있고 물산도 있고 뭐 등등등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원가를 나누는 게 이 원가가 발생되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뭐 한다? 누가 수혜를 많이 받았냐는 얘기죠. 이 매출액이 얼마 정제되었느냐 혹은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액 정제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수혜 기준.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이거는 자, 수혜 기준 혜택을 받은 기준입니다. 혜택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나눠주고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 대상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공정성 또는 공평성 기준으로 원가 배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으로 정부 계약에서 이용되는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배분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공정성 공평성은 원가 배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자, 목표에 가깝다. 그래서 공정성 공평성.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매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내는데도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매출액 정대율이라든가 수혜받은 걸로 나누어주는 방법.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공정성, 공평성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원가 회계가 어떻게 보면은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전산화가 가능하고 시스템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찾아야 된다? 원가 회계를 한 여러분이 이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죠.
이 기준만 정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원가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회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명하고 교수인 저하고 회식을 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 회식비가 나오겠죠. 이 회식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인과관계는 회식비가 나왔는 이유는 뭡니까? 음식이죠. 그죠?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을 어느 정도 시켰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라면은 먹은 양이 맞겠죠.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먹은 사람이 적게 내야 되죠. 만약에 교수는 소주 만약에 3병 먹었다. 3병치 내야 되죠. 학생들은 다 틀어서 1병밖에 안 먹었다. 학생은 4분의 1 내면 되죠. 교수가 4분의 3 내고. 자, 그래서 먹은 양이나 양 등으로 인과관계를 찾아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 기준은 회식을 할 때 기분이 좋으라고 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식을 할 때 웃고 떠든 순서로 나누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이 회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기준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많이 내면 되겠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동기부여나 사기는 떨어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수님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같이 먹었는데, 그죠?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공정성, 공평성 기준은 n분의 1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래 썼습니다. 화장실이 20만원, 자, 공용 화장실에 20만원이 발생했는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25평과 75평, 그 다음에 여기에 3명 살고 여기에 1명 산다고, 여기 4명 살고 1명 산다고 봅시다. 1명 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용 화장실을 나눠주는 기준은 평수로 나눠줍니다. 그죠? 아마 평수가 크다면 사람도 많이 있고 화장실을 많이 쓸 거라고 보고 평수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갖고 갑니다. 유를 가지고 간다 했죠. 배부유를 갖고 가면 20만원을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100평이죠. 100평이니까 평당 얼마? 평당 얼마요? 200원입니까? 100평이니까 2,000원이다. 그죠? 2,000원입니다. 그러면 A는 25평이니까 자기 배부 기준 곱하기 2,000원 하시면 얼마요? 5만원. B는 75평 곱하기 2,000원 하시면 15만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기준을 평수로 잡았을 때. 근데 무슨 소리 하느냐?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4명 가는 거와 화장실 1명 가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한 명이 토사강난 뭐라 합니까? 늘 만나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람 수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사람 수도 나눠볼까요? 그 다음에 유들 계산합니다. 유들 계산하면 20만원 나누기 5명 하시면 한 명당 얼마? 4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4명 곱하기 4만원 하시면 A는 16만원, B는 어떻게 됩니까? 1명 곱하기 4만원 하면 4만원이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는
평수도 받았을 때도 5만원 받는데 사담수도 받았을 때 원가 더 받습니다. 그죠? 자, 원가를 더 받는다는 얘기는, 자, 원가를 더 받으면 제품 제조 원가가 높아지고, 제품 제조 원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원가가 높아지고, 매출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이 줄죠. A의 성과가 어떻게 떨어지죠. B는요, 평수도 받는 것보다는 사담수도 받으니까 15만원인데 얼마 받아요? 4만원 밖에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줄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줄고, 매출 원가 줄고, 이익이 줄어들죠. 그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자, 우리는 지금 최근에는 자기 팔 자기 한답니다. 그죠? 자기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든 이게 공통비라고 볼 수도 있죠. 나중에 얘기합니다. 제조간접비라고 볼 수도 있고 공통비라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제조간접비라고 봅시다.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원가회계 부서의 파워가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네, 세죠. 그죠? 원가회계 부서의 파워가 셉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간접원가의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과관계로 배분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비교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몇 번 읽으면 계속해서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다룬 게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 다룬 게 없기 때문에 쭉 한번 용어만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제조간접비 배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